타지 못하는 건 안 하고 탈 수 있는 것만 선별을 해가지고 얘네를 다져가지고 이렇게 떡볶이 가락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덩어리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제가 본 이거는 근데 떡볶이처럼 완전히 이렇게 가운데 꽉 찬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패 삼겹살 아세요? 대패 삼겹살 같은 경우에 똘똘똘 말려 있잖아. 얇게 이렇게 썰다 보면. 그래서 안에 이제 공기 같은 것들이 공급이 잘 되도록 대패 삼겹살처럼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연료를 만든 거예요. 이게 덩어리로 만들었네. 원래는 선별 폐기물이 이렇게 예쁘게 대패 삼겹살처럼 되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폐기물을 선별을 해서 골고루 섞이게. 여기는 뭐 잘 탈 수 있는 거, 여기는 좀 잘 안 타는 거 이렇게 있으면은 어려우니까 골고루 섞이게 해가지고 파쇄를 해서 섞은 다음에 그거를 일종의 이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연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형화 연료, 고형 연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형화됐다라고 해서 SRF라고 얘기를 해요. SRF. 그래서 고형 연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버려질 폐기물이었는데 이렇게 탈 수 있는 성분만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폐기물, 즉 쓰레기라고 부르지 않고 자원이네? 연료의 자원으로 사용했네? 라고 하는 자원의 공법의 하나라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럼 볼게요. 이것도 자원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만 보시면 위에 있는 거는 폐기물을 매립을 했거든요. 땅에다 묻었어요. 물론 폐기물을 이렇게 땅에다가 묻으면, 매립지에다 묻으면 사실은 이런 자원화 공법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매립지에다 묻으면 폐기물 중에서 탈 수 있는 성분이라는 것은 분해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매립지는 땅속이니까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분해가 돼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는 누구예요? 유기물이 했죠. 그러니까 유기물이 분해가 돼가지고 무기화가 되는데 땅속이니까 호기성 미생물에 비해서는 누가 많아요? 현기성 미생물이 많아요. 물론 매립 초기에는 호기성 미생물이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보세요. 땅덩어리를 이렇게 다 쭉 파놓고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다음에 덮었으니 처음에 쓰레기 매립하는 과정에서는 산소가 어느 정도는 노출이 되잖아요. 산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성 상태가 약간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위에다가 다 복토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다 땅을 다 다져놓은 상태에서는 안에는 현기성 상태가 되기 쉬워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유기물을 무기물화 시키는데 현기성 미생물에 의한 현기성 분해가 잘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유기물들이 매립한 쓰레기가 얼마나 많겠어? 꾹꾹꾹꾹 다져가지고 그 중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가능한 유기물들이 무기물화 되는 과정에서 현기성하니까 매립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메탄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현기성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폐기물이 필요가 없는 거라서 버려가지고 매립을 하긴 했지만 이 매립지에서도 이런 메탄 같은 것들이 회수될 수 있네. 메탄은 에너지